좌표 찍고 몰려가 공격하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수백 개의 아이디로 댓글과 게시글을 조작했다고.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악평을 퍼뜨리는 댓글 부대. 댓글 부대. 그게 다 저희들이 만든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제보로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4월인데 4월인데 날씨가 6월, 7월에 한 초여름 날씨가 오늘 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 방송 시작 전에 또 저희의 참 항상 고마우신 청취자분이신 박석경 선생님께서 후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후원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영화는 이제 이 댓글 부대입니다. 이 주제는 저는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주제였는데, 흥미로운 소재였죠. 네, 근데 이제 홍보돼 있는 그 포스터나 이제 이 문구가 난 좀 영 이게 디자인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 때 영화가 이제 딱 그 극장에 걸렸을 때 저희가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약간 근데 포스터가 약간 이것이 좀 너무 좀 지민덕기는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가 좀 그런 영화 같은 삘이야. 네. 그러니까 그 포스터만 봐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너무 싼티나고. 그러니까 포스터가 흥미를 딱 돋궈서 이거 뭔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딱히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포스터만 봐가지고는 이거 왠지 망삘인가 약간 이 생각을 들 정도로 되게 B급스럽고 되게 그냥 뭐 대충 만든 그냥 약간 손석구 이름빨만 믿고 만든 그런 영화인가 약간 좀 난 그런 느낌이 너무 그 포스터만 봐가지고는 그 홍보 문구나 포스터만 봐가지고는 너무 이게 내가 불안한 거야 되게. 사실 뭐 영화 자체는 조금 별로였어도 저는 외계인 포스터 봤을 때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그렇지,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 오히려 외계에는 포스터가 이제 낚시지 오히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댓글 부대는 포스터가 좀,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거 안 봤으면 안 될 뻔했네. 근데 이제 영화가 너무 좋은 영화인데 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 포스터가 너무 이게 영화에 누를 끼친다. 네, 못 만든 영화일지언정 보러 오게끔 만드는 디자인이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좋은 영화를 오히려 포스터를 일부러 허접하게 만든 것 마냥 이제 그 포스터 때문에 망한 영화들 되게 사례 많잖아요 되게. 어쨌든 관객을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 느낌의 포스터는 아니어서 글자의 폰트부터가 너무 없어 보이는 좀 계속 이제 이거를 주저하고 있다가 그래도 또 요즘 우리가 최신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또 그 시기에 이게 그나마 가장 최신 한국 영화인데 또 이걸 넘어가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봤는데, 저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그 포스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안 봤으면은 후회할 뻔했구나. 저도 볼까 말까 하다 그 당시 때 이제 메가박스에서는 그 장국영의 이제 네, 출연작들을 재개봉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몇 개를 봐서 돈이 그렇지. 좀 그거 한 대 해가지고 약간 뒤로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보고 괜찮다 그래서 그래 나도 흥미로운 주제니까 보고는 싶었어 하고 봤었는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이제 요즘 극장비가 좀 비싸니까 네. 또 이제 신중을 기해야 돼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행히 영화는 너무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너무 네. 훌륭하고, 일단 뭐 지금 아직 이제 2024년 초반이고 지금까지는 일단은 올해 한국 영화의 이 유력한 후보는 댓글 부대가 아닐까. 네, 그 정도로 적어도 아직까지는 1위다. 네, 평가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본 뭐 어떤 몇몇 분들은 약간 뭐 지루하다는 평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나 이해가 이게 어디가 지루한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는 끝까지 너무 몰입감 네. 있게 그냥 너무 속도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보고 나서도 좀 생각해 보려 봤거든요. 이게 지루한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저 아무리 생각해도 지루함 나 1도 없는데, 지루함이 1도 없고 처음부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영화에 또 다양한 또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일단 이 영화는 이야기 구조 자체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렇지 구조가 메시지다. 네, 그냥 이 영화 자체가 메시지야. 맞아요. 그 실천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야기 구조, 신박한 이야기 구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잠이 있었다면 2024년엔 댓글 부대가 있다. 구조 자체는 잠보다도 더 신박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약간 해석의 여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신박한 영화가 이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는 것은 안타깝다. 네. 내용이 뭐 나오긴 나오지만 댓글 부대에 댓글을 알바가 돌린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 예. 정도로. 예. 댓글을 다룬 이 영화에 정말 그 댓글을 또 실천한 건가 혹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만전이라는 기업이 이건 누가 봐도 그 로고와 저것은 네. 우리나라의 그 네. 최고의 굴지의 대기업인 샘숭이지. 네. 3스타를 떠올리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까지 이 영화는 그 여론 조작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네.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 그 사람들을 이제 얼마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방향을 호도하고 해가지고 네. 이제 약간 뭔가 그 인셉션 마냥 사람의 어떤 의식을 조작한다는 뭐 또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기 전에 그래도 좀 이 영화 나름대로 후반부에 또 반전이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스포를 알고 가면은 좀 이 영화에 대한 재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 좀 주의하시고 만약 정스포가 싫으시면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저희의 리뷰 방송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영화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 이제 몇 년 전에 이것도 근데 벌써 꽤 시간이 또 많이 그래도 흘러갔네요. 전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이제 그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네. 그 촛불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저도 이 영화 본 다음에 그러게 누가 맨 먼저 시작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 영화 시작할 때 알려주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처음에 그걸 촛불 처음에 딱 하셔가지고 이제 모두가 그게 참 모두에게 퍼져나간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참 의미 있는 게 있었던 이제 그거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손석구 배우가 맡은 이제 이 기자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 하이텔 해가지고 이제 01410 아이디도 01410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전화선으로 네. 그 PC 통신을 했던 그 시절부터 이제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이제 빨리 적응했었던 이 주인공. 그래서 이제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이제 기자가 된 건지. 물론 이제 원작 소설이 워낙에 이제 좋은 소설이라서 네. 그럴 것 같지만은 은근히 또 초반에 보면은 그 촛불혁명 그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그 이제 PC 통신과 인터넷의 그 발전에 대한 좀 그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뭐 10대, 20대보다는 아마 3, 40대가 보면 그렇지. 더 아마 공감이 많이 갈 것만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10대, 10대는 뭐 모르지. 01410 하이텔 모르지. 그렇지. 그 당시 때 PC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자들 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동호회들이라던가 이런 소모임들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또 PC 통신 얘기를 옛날에 그 접속 얘기를 하면서 좀 길게 했었기 때문에 네. 혹시 또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그 막 하이텔 그렇게 하기 전에는 PC 통신이 따로 돈을 안 받았었죠. 돈을 안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기서 만전이라고 나오는 네. 이제 그 막 통신망을 이제 매입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유료가 되었다. 뭐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만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 대놓고 삼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삼성이 저질렀던 일들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다시 그렇죠.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바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로고. 눈치 다 깔 수 있지 그거는 그 정도는 뭐. 네. 딱 봐도 삼성인 거 뭐. 중학생 때부터도 이제 그렇게 유료화가 된다는 것에 이제 그렇게 PC 통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규모로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촛불을 들고 나오고 뭐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죠. 무슨 네. 한 10명 뭐. 근데 그때는 그거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당연히 다 지금 돈을 내고 이렇게 인터넷 쓰는 게 다달이 쓰는 게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뭐 거의 없지만은 이제 그때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료였다가 갑자기 이제 돈 받으면은 굉장히 또 이게 사람 기분이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댓글 부대 이래가지고 나 이제 이게 이 영화가 약간 뭐 정치적인 내용일 줄 알았어. 이제 실제로도 그 댓글 부대가 이제 그 특정 당의 그 댓글 부대가 이제 뭐
다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특정 권력 세력이 그 국가 기관을 잡고 그 국가 기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댓글을 그러니까. 썼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댓글 부대라서 저는 그거를 좀 파헤친 내용인가 싶었는데 그런 면도 좀 뭐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네. 이제 그 일방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여기서 나오는 그냥 댓글 부대라기보다는 댓글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언론이라던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지. 조종하는가. 네. 군중들을 조종하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약간 제목 때문에 이게 그때 실제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사건 이제 이런 네. 거를 다룬 건 줄 알았는데 음. 그거라고도 약간 조금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좀 그런 뭐 대기업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호도하는 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맨날 뭐 그 샘슨 공화국이라고 하는 음흠. 그것의 이제 실체를 네. 좀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자가 이제 그렇게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만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꼼수의 음흠. 이제 피해자인 네. 그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에 네. 대한 이제 그 기사를 쓰게 됐는데 음흠. 초장에 바로 이렇게 나온 사건이고 기사 써가지고 너무 정의 구현이 금방 되는가 싶었어 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럴 리가 없는데 벌써 잘 될 리가 없는데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 바로 그 대기업의 온갖 이제 권모술수로 기자 한 사람의 힘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비하면 그냥 날려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이제 그 하이패스 이제 그 장치 이제 그걸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실제로도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의 말로는 우리의 기술력은 굉장히 이제 한 뭐 차가 시속 300km로 달려도 그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인식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속도로 공사 직원들 이제 모아놓고서 200km로 했는데 갑자기 그 직전에 통과 직전에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네. 일부러 뭔가 방해 전파를 쌓아서 이제 끈 것 같은 그 기계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납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의 말로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몇 년을 투자해서 겨우 만든 건데 갑자기 만전 하청의 다른 그 업체가 한 6개월 만에 바로 해가지고 통과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뺏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 회사가 원래 가져갔어야 될 오더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갑자기 낚아채 간 건 이거는 분명히 원전 기술을 어디선가 빼돌린 것이다. 그렇지.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그 네. 실화가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손석구 이제 요 기자를 만나가지고 부침이 좀 어쨌든 간에 그 잘 기사를 이제 송고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또 좀 그래도 긍정적인 네. 언론사와 이 기자는 특종을 잡아서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정의 구현이 되는가 싶었는데 바로 뭔가 또 이 연예인 스캔들 솔직히 연예인 스캔들은 우리도 뭐 체감할 수 있는 그쵸. 거기 때문에 특히나 선거철쯤에 갑자기 연예인들이 뭐 열애설이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그치. 어떤 뭔가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 게 갑자기 그때 뭐 몰려서 갑자기 나와 준비하고 있다가 터지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기에 터진 게 아니라 준비된 것들이 있죠. 네. 킵해놨다가 뭔가 그치. 꼭 필요할 때 푸는 것 마냥 네. 또 갑자기 뭐 연예인의 마약 기사가 나오더니 그리고 이게 그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손석구 주인공이 쓴 이제 그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그렇게 네, 돼가지고 그쵸. 네. 뭐 잘못된 기사들 하고 또 당연히 그 이제 그 만전의 힘이 실제로 세 개의 별이 그 언론들에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너무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 건데 언론사도 어차피 수익이 있어야 되고 광고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인 그 기업이 광고를 주지 않으면 굉장한 이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도 어떤 이 기업이 언론을 조련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중동 위에 삼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만전에 이제 뭐 그 여론 전담팀이라는 그 팀장이 중간에 나오지. 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
팀장을 만났을 때 어디 뭐 정부 기관에 계신 분이세요? 이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껄껄 웃으면서 비웃듯이. 예, 약간 우리가 더 위죠. 아하.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절대 저는 솔직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기업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를 난 풍기는 걸 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은 5년이라는 임기가 있지만 그 기업의 뭐 그 수장은 뭐 죽을 때까지니까 세습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저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저도 요즘 약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종종 느끼는데 뭐 굳이 이런 글 같은 게 왜 올라오지? 약간 이런 걸 제가 위화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막 그 대기업의 그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기업의 그냥 그 역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소개하는 건 그건 좋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역사는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랑 또 궤를 같이 하니까 난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 걸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꼭 보면은 약간 은근히 그 기업을 실드를 쳐. 실드를 치고 그 오너에 대한 뭔가 좀 친화적인 그런 네. 태도를 하게끔 만드는 그 뭔가 저걸 하죠. 약간 가스라이팅 네. 비슷한. 예. 굉장히 약간 말미쯤에 가서 뭔가 옹호를 하고 있어. 네, 이 기업과 그 회장, 뭐 초대회장 이런 사람들 대해서 되게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위인인 것처럼. 또 그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사라든지 뭐 나오면 댓글에도 항상 그런 옹호하는 그래도 네. 나는 이 사람의 뭐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더라 하는 식의 뭔가 이거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만 같은 네.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뭐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발적 노예들이 이렇게 많나? 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돌아갑니다. 뭐 이지랄 하는 내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뭐지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또 있던 말 있잖아. 무슨 뭐 세계 별이 망하면 우리나라 뭐 경제 망한다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안 소리. 망합니다. 네, 안 망해. 그럼 기업 하나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더 비정상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세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특히나 이제 요즘 이렇게 심심찮게 보이는데 무슨 뭐 약간 뭐 재용이 형 뭐 이러면서 뭐 제드래곤. 제드래곤 뭐 재용이 이러면서 뭔가 막 이재용 회장에 대한 뭐 굉장히 호의적인 듯한 뭐 이재용 딸 근황 막 이러면서 되게 이쁘다니 어쩌느니 막 하고 그리고 난 그런 댓글들도 막 되게 무슨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물론 뭐 굉장히 물론 그분이 인간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 성격 좋고 좋은 사람일 수 있지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 배운 사람이고 뭐 상류층이니까 뭐 그 사람의 뭐 품격이나 뭐 인격을 떠나서 그냥 근데 아니 대체 그 사람을 맨투맨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무슨 뭐 댓글 나 진짜 너무 어이없었거든. 이재용 내가 아는 대기업 회장 중 가장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너 뭐 이재용이랑 뭐 1대1로 만난 적이 있냐? 내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는 뭐 옆집 살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가깝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뭔가 약간 이렇게 좀 은근히 찬양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 그거랑 이제 막 그렇게 그런 거죠. 이제 개인을 약간 미화시키면서 삼성에 그렇지. 대한 그 이미지도 그렇지. 같이 좀 미화시키는 거지. 네. 이재용 그 회장 일가에 대한 뭔가 그 자꾸 지속적인 어떤 호의적인 그다음에 친근감을 느껴지게 만드는 뭐 자꾸 그런 댓글이 자꾸 달려가지고 내가 그런 댓글은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자발적 노예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아니고 직원이거나. 네, 그렇지. 정말 여기 나오는 그 여론 전담 팀이라는 네. 거기서 하는 이제 공작이겠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무슨 뭐 인스타도 보면은 이재용 뭐 되게 검소하다느니 막 그런 이거는 뭔가 좀 확실히 의도가 보인다. 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요 그 몇 년간 제가 계속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서 항상 느껴왔던 거거든 내가. 느끼고 그리고 전 또 참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분노도 좀 느껴졌던 게 전 최근 또 제가 좀 되게 얼척없던 게 있었는데 그 대우 이제 옛날에 그 김우중 회장에 대한 뭐 또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다 모든 대기업 회장들이 다 그분들의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업적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기업인들의 이제 그런 도덕적인 잘못
그런 거는 실드 치면 안 되지. 근데 마치 그 대우와 그 김우중 회장에 대한 스토리도 보는데 아니, 댓글에 무슨 뭐 김우중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뭐 다 칭송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인간들이. 내가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IMF 불러오는데 일조한 사람인데 무슨 아니면 요즘 세대들이 옛날 일이니까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가. 그렇게 막 대기업 회장이나 대기업의 스토리에 그런 달린 거 보면은 뭐 회장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여론 전담팀처럼 그게 기업 차원에서 공작일 수도 있겠지만 난 진짜 약간 좀 멋모르는 몇몇 젊은 친구들은 진짜 아 이런 대기업 회장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왠지. 그러니까는 결과만 따지고 보면 공작이어도 문제고 공작이 네. 아니어도 문제인.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의식을 그렇게 흐르게 만들. 아 그리고 난 또 이제 그렇게 뭔가 대기업 회장들을 굉장히 약간 위인화시키고 되게 그렇게 어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그만큼 또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금전 만능주의에 쩔어 있다는 난 그 반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어떤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으니까 훌륭한 사람, 그렇죠. 위인. 그 뭐 이 사람이 그 뒤에 무슨 뭐 경제 사범으로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연기를 했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IMF를 불러왔던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했잖아. 그러면 위인이지, 훌륭한 사람이지, 아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라는 어떤 그런 풍조를 약간 이렇게 그런 세태를 이렇게 싹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의식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 우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우려가 되고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특히나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 뭐 꿈 건물주 그런 거 그리고 벌써 어릴 때부터 아 너는 몇 평 빌라에 사니? 우리 집은 몇 평 아파트인데 지금 뭔가 사는 대로 아 쟤네 빌라 사는 데랑 놀지 마. 어릴 때부터 지금 뭔가 어떤 그 경제에 의한 계급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갈라치고 공고하고 있는 것 같은 난 걱정스러운 뉘앙스인데 지금 젊은 세대 의식조차도 아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라는 지금 그 이제 의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좀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물질 만능주의라던가 혹은 약간 우리나라 이제 천민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폐해가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환멸스러운 그 천박스러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도 그렇게 이 기자가 그 대기업의 힘에 의해서 이제 뭐 기자도 뭐 잘리면은 그쵸? 아무 힘 없으니까 그냥 뭐 실직자, 무직, 백수. 그리고 이제 이것도 뒤에 나오는 반전이지만 처음에 그나마 그래도 그 거기 이제 그 언론사 그 국장님인가 그분이 이 주인공을 굉장히 그래도 케어해줬잖아. 근데 이제 그 반전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결국 그 사람도 이제 그 만전에 이제 돈의 힘 앞에 굴복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그 주인공한테 몇 개월 뒤에 복직을 약속했는데 몇 개월 뒤에 가보니까 없어. 사라져 있어. 다른 국장이 와 있었지. 근데 그 다른 국장이 그래도 또 되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좀 녹록치 않게 깐깐하게 재수없게 굴면서 그래도 아 이거 영 주인공 힘들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주인공을 그래도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그 기사를 쓰게 해주나 싶었는데 뒤에 또 이것도 또 뒤통수를 맞고 또 이제 배신당하는 시츄에이션이고 사실 이제 이게 이 영화가 좀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정말 훌륭한데 사실 그 후반부 가면은 이젠 나도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가 그 스토리가 너무 훌륭한 게 실제로도 이 관객조차도 우리도 결국 막판에는 이 모든 이야기도 진실이 아닐지도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신박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기자가 일단은 그렇게 약간 정직 처분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페이스북으로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렇죠. 아, 기자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디 뭐 되게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어디 교수님이라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디 옛날 정말 그 공포의 외구단에서 그 오해성이 엄지를 기다렸던 그런 이제 옛날 풍의 어떤 다방 같은 데로 이제 주인공을 부르죠. 거기서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가니까 그 나이 많은 교수님이 아니라 새파랗게 젊은 이제 애송이가 거기 있었지.
그래서 이제 걔가 갑자기 이제 그 기자를 만나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의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이 영화의 약간 하이라이트죠. 예. 그렇죠. 주된 이 친구 포함해가지고 이제 2명 더 있는데 이제 3명의 이제 뭐랄까 친구들, 새 네,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3명 모여가지고 3명의 이 젊은 친구들이 벌였었던 자기네들의 그런 이제 뭐 자기네 말로는 어쨌든 그 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그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작해 왔었던 네. 그런 정황들을 손석구 기자, 손석구가 맡은 그 기자에게 기자 캐릭터가 지금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 기자한테 썰을 풀어놉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손석구 그 기자도 그냥 손석구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기자도 이거 긴가 민가 하다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너무 신빙성이 있잖아. 이거 너무 진짜 같은데 하고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원래 이제 그냥 처음에 약간 어디 회사에서 또 그 일을 받아가지고 알바,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뭐 요즘 말로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 뭐 그런 거지. 예, 전 솔직히 그 바이럴이라는 것도 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되게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인스타에다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진과 글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일상 글인 척하면 사실은 광고인. 특히 이제 그 담배 광고. 네. 우리나라 법적으로 담배를 그렇게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SNS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일거리를 하나 맡아가지고 또 이 3명의 되게 포지션 되게 확실하죠. 셋 다 좀 이제 백수 같은 애들이 이제 같이 모여 살고 있는 남자애들이. 근데 이제 일단 주인공에게 소스를 제공했던 이제 얘는 자기가 아마추어 소설가라는 거야. 웹소설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글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아주 그냥 시나리오를 네. 잘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야 내가 알바를 하나 알아왔는데 이거 네가 좀 그럴싸하게 글 좀 써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거 하고서 한 500인가 받았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0 받고 얘네가 야 이거 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약간 여론 조작하는 네. 요 글 쓰는 거를 살살 하는 거를 본격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 뒤에 실패할 것 같은 영화 김희연님, 김희연님, 네. 그 영화사 대표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사 대표가 이제 나는 정말 지금 영화에서 실패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게 뭐 내 마지막 사활을 걸었다 해가지고 걔네가 3명 다 이제 실제로 가서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야, 이 영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가 좀 이게 기본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볼만하면 어쨌든 영화의 장점을 얘기를 할 텐데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이 영화를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는 걸려 있는 네, 다른 지금 대세인 영화를 깎아내리는 그렇죠. 네, 그런 공작을 펼치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영화 촬영 과정에서 뭐 착취가 있었다느니 막 온갖 진짜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영화 스텝의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소설을 썼지. 네, 정말 소설을 썼지. 네. 이 영화상에서 그 시기에 잘 나가는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내가 이 3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과를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의기양양하게 그 영화사 이제 대표한테 돈 받으려고 이제 이 영화사 대표는 돌변해가지고 니네 이런 거 범죄야 이러면서 너네 경찰서 가고 싶어. 초반에 그 불쌍하게 나올 때 영화 대표가 그러니까 이 김희연 배우한테 또 오랜만에 좀 이런 배역이 약간 솔직히 이분 그거 아저씨에서 유명하시잖아. 이거 방탄유리야. 그걸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렇게 온건한 역할로 오랜만에 나왔네 이랬는데 역시나 또 막판에 혹시 이렇게 멀쩡한 역할로 나올 리가 없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놈들을 또 바로 제압해버렸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안 줘버렸지 그냥. 네. 부려먹고서는 자기는 또 그래도 얘네가 그렇게 만든다고 그 이득은 다 취해놓고서는 또 니들 이런 거 뭐 내가 경찰한테 전화할까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게 블러핑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근데 그 장면은 내가 확실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인생 경험이 좀 적은 그 20대와 이제 살 만큼 산 그 중년 남자의 어떤 또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가지고 대표가 되게 처음에 그 친구 맨투맨을 봤을 때 굉장히 막 술집에서 엄청 불쌍하게 궁상 떨고 막 그 걔도 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그 새끼 막 병신이라니까 막 하면서 막 내 앞에서 막 질질 짜더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정작 딱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 혹시 괜히 그 눈구렁이 같은 그 그쵸. 중년 남자의 역시 그게 괜히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거 플러스 얘네는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게 범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그렇지.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 자기네가 하는 일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게 범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캐치하고 그 뒤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지. 네. 이제 그걸 인지하고 이제 그 뒤부터 갑자기 이제 뭔가 정체불명의 그 양복 입은 남자한테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만전의 이제 네. 그 여론 전담 팀이라고 자칭 네. 팀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얘네가 했던 일을 이미 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고 싹 다 알고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애가 혹시 뭐 국정원 직원인가 약간 했던 그런 거였고 이제 오히려 아니 그 좋은 재능을 왜 그렇게 썩히고 있어요 하면서 막 우리한테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사람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네. 그 뒤에 한 일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실제 좀 사건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의 그 딸의 뭐 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딸을 흠집을 내서 이제 그 아버지를 그 시위하는 사람에게 타격을 주려고 그렇게 이제 또 얘네가 공작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얘네가 막 그런 거 전화기랑 막 그런 컴퓨터 막 이제 집에 다 사놓고 이제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NS를 네. 조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많은 실제 사건이 떠오르죠. 특히나 네. 이제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또 그런 사건이 많이 떠오르고 우리가 볼 때 되게 참 멘탈이 되게 센 것 같았던 그런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망 소식이 네. 전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보면 역시나 이게 사람이 아무리 뭐 연예인으로서야 뭐 그걸 감내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어떤 융단 폭격 그런 거에는 역시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여기서 다시금. 보면은 그 1인 시위를 하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이제 그 삼성에서 얘네를 만전에서 얘네를 고용해가지고 조심하세요. 고용해서 이제 뭔가 그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수단으로 이제 딸을 이제 공격하는데 딸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왜 아버지를 직접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아버지는 SNS를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SNS를 안 하면은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딸은 이제 이쁘고 이제 어리니까는 뭔가 뭐 어린 친구들 다 약간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 받고 싶고. 그러니까는 사진을 올리고 뭐 일상을 올리고 하면서 그러면 또 무슨 뭐 어디 여신 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박수를 쳐주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이제 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와 뭐 어디 여신님 뭐 진짜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뻐요 하고 점점 이렇게 붕 네. 띄웠다가 한 순간에 이제 네.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내리 꽂아버리는. 이렇게 띄어놨다가 네. 이렇게 꽂아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대중의 심리라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제 딸이 굉장히 이제 이쁘고 이제 귀엽고 착한 뭐 그런 식의 이제 아빠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약간 좀 좋아. 네, 맞아요. 실제로도 좋아했던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너무나 얘네가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는 선을 넘었지. 선을 넘다 보니까는 이 딸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보는 저도 그 당시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 한 구석에 마음이 아픈데 여기서 이제 제 친구들도 멘붕이 왔죠. 네.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걔들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사람 한 명 죽일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지. 그쵸.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또 그렇게 막대 먹은 놈들은 아니라 그런 건지 또 되게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뭐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얘네가. 네.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또 친구들 간에 막 다툼이 잦아지고 또 서로 막 되게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하면서 네. 서로 약간 욕하고 막 그 홍경이란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머리 긴 애인가? 아니 그 머리 약간 그 파마 파마 하시는 머리. 그분이 저는 이제 그때 그 작년에 그 악귀라는 드라마에서 그 김태리 배우랑 나왔었던 이제 그 악귀 드라마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봐가지고 그분이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모델과의 약간 모델스러운 약간 좀 그거랑 이제 저는 약간 그런 페이스 타입을 내가 약간 그 장우혁과 약간 이제 뭔가 약간 좀 날카로운 네. 이 느낌이. 저 그런 얼굴 약간 뭐 장우혁 아니면 파핀 연준 약간 좀 이런 분들 계열의 약간
내 페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도 약간 그런 페이스고 또 근데 난 이분이 목소리가 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생긴 건 되게 약간 얄쌍한데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다르지. 목소리가 좀 그 베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막 되게 하여튼 연기 같은 거 보면 저 괜찮게 하길래 아 여기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연기가 진짜 네, 다 좋았어요. 네. 네, 상당히 진짜로 이게 연기를 보는 건지 뭐 진짜 다큐를 보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네. 세 친구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점점 이 세 친구의 관계도 파국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그쵸. 점점 조금씩 어긋나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머리 긴 그 친구가 그나마 좀 제일 온건한 좀 그런 느낌이었고 조금 아까 말한 그 약간 얄쌍한 그 파마 머리가 조금 밀어붙였는데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네. 네. 그 여자애를 그렇게 막 좀 악플 달고 할 때도 아 얘 관종이라서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야 했는데 이제 뭔가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왠지 또 그 세 명 중에 또 한 명은 뭔가 그 만전에 끌려가서 왠지 제거를 당한 것 같은 그 약간 머리 긴 친구. 그런 뉘앙스가 되고 그래서 막 또 한 명 친구랑 싸워가지고 바깥에 이제 뭐 산책 비슷하게 머리 식히려고 네. 그냥 나왔는데 그 의문의 남자들에게 갑자기 납치되어서 그 뒤에는 영화에서도 종족을 감추고 네. 네. 또 한 명은 막 모든 그 짐을 다 챙겨서 약간 이제 네.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네. 하드를 다 파기한 다음에 막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손석구 기자한테 그렇게 그 나머지 두 친구도 같이 나와봐 했는데 아 걔들 이제 못 와요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이제 나머지 두 명은 행방불명된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기자 제보를 해준 얘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정작 갑자기 얘도 이제 갑자기 종족을 감춰버렸죠. 네. 마지막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후반부에 갑자기 이 영화가 이제 몰아치는 반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도 약간 좀 말빨로 이제 때우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치. 그 맨프로모스 마냥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두 영화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조금 아까 말한 이제 맨프로모스고 네. 또 하나는 그 케빈 스페이시 나왔었던 그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랑 그 그러니까. 비슷한 식의 그렇지. 느낌이었거든요. 뭐 내용의 결은 다르지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구성이 네. 그 내용 이 뭐야 전개하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 근래 한국 영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이 대화만으로도 이렇게 몰입감을 주는 영화가 맞아요. 있었다는 생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카타르시스를 그 주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영화를 굉장히 이제 재밌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제 제 개인 취향에도 맞았기 때문에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독특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빨이 좋은 영화들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관객을 동기화시켜. 관객과 영화를 동기화시켜. 그러니까 나도 지금 실컷 그 걔가 한 얘기를 지금 내가 다 진짜인 줄 알고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손석구가 된 것처럼 그제 정말 얘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난 이제 그게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잘 짜여진 이야기였다라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에 그 소설가가 USB인가 뭐 그거를 줬었나 그래가지고 네. 알고 보니 이게 다 소설이었어? 근데 심지어는 그 걔가 여태까지 말했었던 그 세 친구의 관계라든지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관객도 멘붕에 빠지고 손석구도 멘붕에 빠지고. 네. 그래서 이제 손석구는 실컷 얘가 한 얘기를 모두 다 종합하고 이제 왜냐면 또 그때 이제 그 중소기업 건으로 이제 항상 그놈의 팩트 체크 이제 거기 왼수가 져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이건 진짜다. 네. 해가지고 이제 걔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하고 정리하고 이제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사를 또 회심에 이제 그걸 날린 건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 돼버린 거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만전의 큰 계획이었다, 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손석구는 그냥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아는 것처럼. 네. 네. 그 전에 그 손석구가 썼던 그러니까 기사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실이니까 그 뒤에 나왔던 후속 보도를 거짓임으로 밝혀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기사를 어떻게 믿냐라고 네. 말할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손석구 입장에서는 그 뭔가 이 음모 계략에 빠지게 된 거죠. 네. 또 그렇게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전 국장을 찾아갔더니 그 만전 직원이 돼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만주한테 스카웃 당하셨어요?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양반도 이제 손석구 딱 오니까는 대놓고 그냥 약간 캥기는 티를 내면서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바뀐 국장이 처음에 약간 이제 그 좀 이제 중년 아주머니 같은 네. 그 국장님이었는데 그래서 또 그 국장이 또 은근히 또 처음엔 약간 좀 그렇게 되게 재수없게 굴다가 또 뒤에 약간 그래도 협력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또 막판에 갑자기 또 보니까는 뭔가 또 이게 돌아가는 게 좀 그래 네. 거시기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바로 또 선수가 혹시 만전에 스카우트 하셨어요? 또 바로 물어보잖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손석구를 도와준다기보다는 그 전국장도 그렇고 세국장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이 뭔가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유도를 느낌. 하는 거지. 네, 유도를 하는 얘가 것 같은. 요렇게 가게끔 네. 이렇게. 예. 네, 네. 그러니까는 손석구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네.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노란한 네. 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이제 손석구가 뒤집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저도 약간 동기가 돼서 와 진짜 믿을 사람 세상에 이제 하나도 없다. 도대체 난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앞이 깜깜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내가 주인공의 그 감정이입돼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이렇게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 그치. 드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성공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네, 네, 네. 이걸 또 실패했다는 게 너무 이제 씁쓸하고 네. 그 갑자기 그 종족을 감춰버린 이준영이었나 이영준이었나 이제 그 걔를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코인 채굴을 하고 있어. 채굴장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게 정말 이 영화가 참 신박하게 또 관객을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또 장면인데 걔가 그 행방불명된 걔랑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네.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대사를 하잖아. 그 뭔가 근데 걔도 이제 막 걔랑 그거 3명 그 나머지 2명 있지도 않은 놈들이고 실제로는 3명이 아니라 우리 둘이 했었다. 걔랑 싸우고 이제 헤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걔를 안 좋게 얘기하죠. 막 그 새끼 관심종자야.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게 약간 말을 맞추는 것 마냥 말을 맞춘 건지 아니면 얘네가 원래 뭐 태생이 약간 같은 놈들이라서 어떤 그게 같은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거냐 코드를. 근데 뭔가 그 손석구한테 하는 진술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른 얘기를 두 명이 했었던 걸 똑같은 얘기를 문장 단어 자체도 완전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같은 문장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한 문장이 아니고 뭐 두 문장인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라인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객 입장에서는 뭐지? 얘네가 입을 맞춘 건지 네. 아니면 원래 진짜로 친해서 그 당시 때 이제 뭐 삶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때 가졌던 사상이 똑같아서 똑같은 말이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네. 얘 말도 뭔가 신뢰가 약간 안 가는 약간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 뭐지 이거 이놈들이 돌아가면서 날 연맥이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약간 손석구라면 만약에 내가 손석구라면 약간 좀 똑같은 그 문장을 얘기할 때 짠 건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드는데 내가 또 놀아나는 건가 약간 세 번째 물 먹는 건가. 뭔가 이 석연치 않은 네, 표정.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연출들이 이 영화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이 영화 딱 끝날 때 야 이거는 너무 숨은 명작인데 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곳곳에 그런 숨은 디테일들이 좋습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죠. 이제 진실에 거짓을 조금만 섞으면 더 진실처럼 보인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막 그런 괴벨스 같은 선동가가 맞아요. 굉장히 또 많이 써먹었던 그 이론과 이미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괴벨스가 약간 그 그치. 정립해놓은 논리지 그냥 맞아. 군중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네. 싹 이렇게 대중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더 잘 그렇죠. 따라온다, 더 열광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 플러스 거짓 하라는 거지. 적절한 밸런스로 그 배합을 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관통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영화가 마지막에 첫 번째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그 PC방에 앉아서 이제 타자를 치고 있는 이제 그 손석구의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막판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거친 이 손석구가 그래서 나는 지금 기자가 아니지만 난 전직 기자로서 내가 겪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또 이제 그 인터넷 폭로글처럼 네. 그 이제 글을 올리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연출이나 진짜 마지막 제가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계속 이 영화 스토리상으로도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게 지금 다 구라였잖아 지금 거짓이었잖아. 아니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치. 네, 그게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가민가 아리까리한데 문제는 이 영화 끝나면서 마지막에 그 손석구의 그 서사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시간 동안 봐온 손석구의 이야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게 손석구가 정말 기자가 아니고 그냥 생 방구석 백수인데 그냥 PC방 페인인데 그치. 얘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린 소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웹소설가 있었던 새 친구가 말했었던 그 얘기가 전부 다 소설일 수도 있듯이 네. 이제 마지막에 그 처음 이게 약간 수미상 간의 관계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타자 치던 손석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타자를 치면서 뭐 기자였던 썰 하면서 이제 네. 마지막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진짜로 기자였던 손석구가 이걸 쓴 건지 아니면 조금 아까 말했듯이 방구석에 있는 그냥 뭐 컴퓨터 페인인 그 손석구가 쓴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 네. 그 손석구가 진짜 기자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도 못 믿겠어. 나도 이제 그냥 영화 끝날 때쯤은 그 손석구가 기자가 아니라 그냥 지가 기자라고 뻥치는 그 방구석 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 만전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인터넷 그 네, 또 이제 캡처 그 화면이었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다 그게 진짜였어? 막 물어보니까는 인터넷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거짓은 아니에요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진짜 완전히 거짓일 수도 있고 완전히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진실인데 약간의 거짓이 섞인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다각도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보고 나면은 네. 손석구마저도 이것도 기자가 아닐 수도 네.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동안 봤던 이 손석구의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그렇죠.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끝나니까 그 이 영화 자체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다. 네. 그래서 나는 너무 야 이런 구조가 있다니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근래 나 이런 한국 영화를 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카피라이트로만 보면은 좀 그게 좀 주제가 별론가 싶기도 한데 또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어디까지 진실로 믿으십니까라고 하면 또 그래 뭐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저는 또 그게 좀 수긍이 가긴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댓글 부대는 그 특정 그 집단에서 했었던 그때 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쓰고 있는 우리 전부를 댓글 그렇죠. 부대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영화 자체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아서 이제 기분 좋은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씁쓸함? 네. 좀 그런 게 두 개가 이제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이라고 이제 나누는 네. 현실 세계와 또 이제 그 온라인 세상이 따로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중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실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 특히 느낌. 요즘에 또 게다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점점 이제 그게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옛날에 보다 훨씬 더 약간 좀 다중인격적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예. 심지어는 이제 뭐 주계, 부계 뭐 이런 식으로 북해 뭐 이런 아, 식으로 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간 좀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생각하는, 하니까. 예.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야 이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이 영화를 다 보고서 바로 딱 든 생각이, 이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진실이란 존재하는가. 이제 그 문구가 딱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 저는 이제 내용 자체로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도, 왜냐면 여기 나오는 장소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네. 친구가 머무르는 그 공간과, 그다음 뭐 손석구랑 인터뷰하는 뭐 그 정도 공간 빼고는 뭐 딱히 뭐 어떤 특정한 무슨 저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공간이 나와도 어떻게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좀 그 공간에 주는 뉘앙스라던가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새 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 건너편에 이제 그 놀이동산 같은 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 그 조작 작업을 하고 뭔가 그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계속 그 놀이동산이 돌아갔었거든. 그리고 환한 불빛이 불고 그래서 얘네가 놀이처럼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약간 밝고 어쨌든 뭔가 계속 그 놀이동산의 분위기를 비춰주다가 마지막에 그 얘네가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이 죽고 하면서 그 불이 꺼진 상태에서 얘네가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 이제 아 역시 또 그런 디테일을 또 보셨구나. 이제 놀이동산 파장했다. 니네 놀이 끝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디테일도 전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뭔가 그렇게 이야기 자체의 힘과 그런 걸로 캐리한 영화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 영화가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의 약간 맞아요. 경계선에 있다라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막 사실 좀 예산을 많이 들인 티가 안 나잖아. 네. 근데 뭔가 저예산스러운 느낌인데 하지만 뭐 얘기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치. 이야기 구조가 너무 훌륭하니까 어떤지 그 이야기와 그냥 이 배우들의 호연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참 여러모로 연출도 좋고 이야기도 너무 좋고 메시지도 좋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좀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좋게 느낀 영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 댓글 부대가 참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튀어나온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댓글 부대는 다시 볼 수 있으면 저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뭐 나중에라도 그 OTT로 나오면은 네. 한번 꼭 챙겨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악플도 다 가짜예요.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니네들은 아니지. 저희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요. 야, 이제 댓글 달아도 되겠다.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이네, 씨발. 전부 다 가짜입니다.